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읽기 방법 과정 나오는데, 이게 읽기 방법도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모든 읽기 방법 해가지고 한 3달 걸려서 해보니까 뭐 별 잡다한 이론이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최강은 시험지 읽기죠. 시험지 읽기를 보라고 얘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 봤냐? 안 봤어요. 봤어요. 이거 봤다고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어쨌든 초신성의 후예라는 글인데, 초신성 뭐 그 지구과학 얘기나 마찬가지죠. 초신성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요거 읽으면 지구과학 그 뭐더라? 통합과학에 나오는 처음 부분에 나오는 우주 탄생의 비밀, 그거 요점 정리처럼 돼요. 어쨌든 초신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초신성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의 교훈, 이게 국어니까 삶의 교훈까지 나온 거죠. 무슨 삶의 교훈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지나 보다. 별 만들어지기 얼마나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의 교훈을 하고 내 인상에 요 별이 반짝이는 순간의 교훈하고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썼대요, 소필. 그러니까 이게 우주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감성이 풍부하겠죠. 맨날 별자리를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썼나 보죠, 소피를. 질문하면 답하는 게 문답법입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쵸? 이렇게, 이 시작이 뭘까? 시작. 근데 이거 어렸을 때도 나도 고민했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이 전에는 뭐예요? 그럼 다시 또 시작하면 이 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정할 수 있어? 못 정한다. 그죠? 이렇게는 정할 수 있죠. 이게 0으로, 요거를 기원으로 0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 그죠? 과거로 무한대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그 시작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 사는 거야, 이렇게. 접선으로. 그래서 이어졌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시작, 관념적인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시작. 그러면 요 시작이란 말을 썼을 때는 이 전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시작이란 단어는. 그러면 어쨌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시작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성했으면 요 근방에 뭐가 있을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우주의 시작은 뭐야? 기원은 뭐야? 그럼 끝도 없어요. 없단게 시작이. 그러니까 초기 우주라는데, 그럼 초기 우주 전에는 뭐가 있어요?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으면 모른단게 여기는 새로운 차원의 우주겠지.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이 만들어졌대요. 그 다음에 큰 별이 만들어지고, 작은 초기 우주에서 뭐가 뭉치고 그런 것들이 더 큰 별도로 만들고, 큰 별이 폭발했대요. 그래서 초 울트라 신성이 폭발을 통해서 중요한 원소들이 폭발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주로 쫙 퍼졌대요. 그래서 이게 우주에 있는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에너지가 퍼지고 원소들이 퍼지면서 새로 뭉친 게 생명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명이 되냐? 우연히. 우연히 어디 있어요? 그래, 우연도 발생했으면 이거 사실이잖아. 우연이든 뭐든. 발생한 사실로 생명체가 있어. 네가 그럼 생명체 아니야? 생명체지.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가 있잖아, 근거. 저도 우연히 태어났으면서. 왜 우연이요? 40억 마리 중에서, 크로스 돼가지고 딱, 그것도 40억 마리 중에서 날짜를 딱 정해가서 그 날짜에 딱 나와가지고, 영희철이 크로스 딱 해갖고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렇죠. 유전자로. 얼마나 신기해. 그러면 너는 40억 대 1을 통과한 놈이잖아. 이런 경쟁률을 이긴 놈이, 겨우 근데 그 말이 안 된다. 40억 대 1을 다 통과한 놈들끼리 모이지? 어이구야. 빡세다. 전부 다 40억 대 1을 통과한 놈이잖아. 그렇죠. 자, 어쨌든 초신성으로부터 나눔과, 이렇게 나눴어. 얘가 나눴어. 자기를 희생해서. 터진 거요. 말을 이렇게 쓴 것뿐이야, 문학적으로. 그래서 나눠지니까 사회 하나를 같이, 이게 너무 비하기 심하시다. 우리 삶의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재벌이 폭발한 다음에 돈을 나눠줘야 돼? 뭘 바라시는 거야. 읽으면서도 헷갈리네. 비하기 너무 심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글을 읽을 때
목적. 시험 보려고 있지. 그게 시험독이야, 시험독. 그래서 발췌독과 병독을 제일 많이 하지, 시험독서는. 정독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를 읽고 제시문 중에 필요한 걸 읽는 발췌독이 제일 많고, 선택지와 제시문을 비교해서 보는 병독이 그 다음에 많고, 정독을 하면서도 플러스 속독을 할 수 있어요. 정독을 하면 천천히 읽는데, 속독 반대는 지독이거든요. 정독하고 지독을 결합시키면 안 되고, 정독하고 속독을 결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빨리 읽어요. 글의 특성을 왜 고려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건 시의 특성, 시의 이론이면 그 이론에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고, 소설이면 소설 이론 중에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비문학이면 비문학 쓰는 구조에 따라서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 이론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을 정확시키고. 그래서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쟤는 농담하고 있는 거야. 진지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아, 그럼 뭐 보래? 쌈나지. 그러니까 글의 특성을 읽기 과정에 적절하게, 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 말하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쓴 사람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했기 때문에 이게 읽는 사람이 그걸 고려해서 읽어야지. 이 사람은 웃자고 썼더니 죽자고 덤벼들잖아. 웃자고 썼더니 죽자고 덤벼들고. 그럼 대화를 안 해버리지. 그러면 이 적절한 읽기 방법의 하나는 뭐예요? 역지사지요. 작가의 입장,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글이 제대로 읽혀져. 그러니까 듣기를 잘하려면 말하기를 공부해야 되고, 읽기를 잘하려면 쓰기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상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읽은 후에 글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 앞에 나왔지, 댓글부터 뭐 하면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확대되지, 쫑알쫑알 사람들 얘기하고 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구나 하면서 휩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보다 이해 확대하고 심화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재정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KWL 해가지고 영어로 해서 이론하고 하는데, 읽기 전에 하는 방법, 읽는 중에 하는 방법, 읽은 후에 하는 방법, 이제 시간 순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누는 것 뿐이야 이거는. 그렇죠? 읽기 전에 표지 보고 사요 안 사요? 책 표지 이쁜 거 사잖아. 제목 보고 끌리는 거 사잖아. 목차 정도는 살펴봐야 되거든. 목차를 살펴보고, 차례 목차를 살펴보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해서, 요 목차가 내가 읽고 싶게 썼구나, 없구나, 해보면 목차 선정 되게 조심하거든. 제목 선정도 되게 조심하고, 표지 만들 때도 신경 되게 많이 쓰고. 그러니까 책 껍데기 보고 사라고. 그러면서 내용을, 목차를 보면 거의 예측이 가능해. 이런 내용이 써있겠구나, 이렇게. 그게 예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목차도 보고 차례 제목 표지를 보면서 내가 이걸 왜 샀는지, 글의 특성, 유머집 샀는데 그냥 집을게 한번 쭉 읽으면 되는데 막 심각하게 분석하면서 문단이 잘못됐고 이거는 구조가 잘못됐고 이 사람 사상이 불건전하고, 그럼 하나도 안 웃기지. 그렇죠. 근데 글의 내용에서 질문을 만들면서 목차를 보면 이게 뭘까? 예측하게 되니까 호기심이 생기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예측하다 보면 호기심이 당연히 생기니까. 됐어요? 읽기 전에 이걸 다 해. 그러면서 읽기 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살까 안 살까, 내 목적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지. 이거는 뭐라고? 책 사기 전에도 결정이 되지. 근데 읽었어. 그러면 이제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지. 글의 중심 내용은 뭐고, 그죠? 읽어가면서 아까 호기심으로서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도 찾아보고, 이 사람은 내 역지사지하라 했잖아. 이 사람은 의도가 뭘까? 왜 이렇게 썼을까? 하필이면. 논리적으로 추정도 해보고. 근데 읽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심 내용을 파악을 파박파박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점검하고 읽기 방법을 조정해서 이거를 뭐라고? 시험을 단원별로 읽어야 되는데, 아니면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읽기 방법, 시험 보려고 읽어야 되는데, 그럼 읽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 봤어요? 네. 이제 읽었어. 읽으면서 뭐라고? 분류하는 거야, 분류.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거지. 나누어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는 때는 이렇게, 이걸 때는 이렇게. 그랬더니 읽은 후에는 이 분류한 거를 요약해서 필요한 걸 뽑아내지. 아직 입력도 안 시켰어. 새로 알게 된 점도 뽑아내지. 삶의 연관지어 생각했어? 이게 이제 출력이지. 입력했으면 출력을 해봐야지. 읽은 후에. 왜? 자기화를 시키니까 나랑 관련된 거를 하면 외워지기가 쉽거든. 그래서 김춘수의 꽃을 배웠으면 뭐라고? 이 꽃에 대한 설명을 배웠어. 이거는 꽃이 있구나. 김춘수의 꽃. 꽃에 대한 설명을 다 공부했어. 그러면 요약도 하고 알게 된 점, 내 삶은 이 꽃을 내 삶으로도 생각해보고 이 꽃을 읽었으니까 라디오나 어린 왕자나 꽃을 위한 서시도 읽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빠트린 거 없나? 전체적으로 반성도 해보고 그런 게 읽은 후에 하는 거죠. 자, 독후감을 쓰면 이 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요약이에요. 이 새로 알게 된 점 써요. 새로 알게 된 점, 그 전부터 알았던 거를 다시 알았던 점 이런 거. 그걸 내 경험하고 연관지어서 써요. 그런 다음에 이 책 꽃만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거를 다시 읽어봐야겠다. 아니면 이거랑 연결해서 이걸 같이 읽었더니 이거랑 이런 공통점 차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써요. 이게 독후감 쓰는 거야. 읽으면서. 읽은 후. 됐어요? 네. 각 단계마다 활동은 반드시 그 단계에서만 하는 필요가 없대. 그리고 다 섞어도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읽으면서 이건 몰랐어. 새로 알았어. 그럼 예측할 수 있지. 이해됐어요? 네. 예측하고 여기도 써. 이 결과 삶의 이론, 연관 독서는 이런 책이면 이런 책 읽어야겠다. 그럼 이런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럼 예측할 수 있지. 그렇죠. 다 써. 대략의 특성이 이럴 뿐이지 어디서든 이걸 다 사용하는 거야 사실은. 의도 추론 안 해. 결론에서 읽은 후에 다시 한번 다 해. 적절한 읽기 방법은 읽는 중에도 당연히 써야 돼. 읽은 후에도 적절한 읽기 방법이 썼나 이게 뭐라고 점검해 봐야 돼. 다 써. 그럼 상대적으로 이걸 시험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겠네. 읽기의 목적, 뭐라고? 시험독이냐, 즐겁게 읽는 거냐, 그냥 시간 때우기냐, 다른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읽느냐, 화장실에 앉아있느냐, 집중할 상황이냐, 그냥 빠르게 읽어야 되냐, 읽을 방법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독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